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혜선입니다. 고달사의 연역이라든지 구체적인 건물지의 발굴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자기만 이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주 고달사지는 9세기 무렵에 창건돼서 고려시대의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고달사지는 그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보존 정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지형에 따라 크게 세 단의 축대 위에 28동에 이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 특히 도자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사찰 출토 도자기는 유적의 연대를 비정하는 역할에서 확장하여 당시 문화를 이끌어간 집단 중 하나인 사찰의 소비 성향을 살펴보는데 유효합니다. 또한 도자기의 출토 양상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으며 형태, 구성, 품질 등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10세기 중엽에서 13세기로 편년되는 고달사지 3에서 5기에 해당하는 가람 출토품을 중심으로 도자기의 편년보다는 소비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건물지 발굴의 특성상 각 건물지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거나 층위가 완벽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고려전기에서 중기까지 활용되었던 단일 유적, 그것도 성격이 명확한 사찰 출토 도기와 자기를 모두 고찰한다는 점에 이 발표의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건물지 성격에 따라서 이제 도자기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보고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제 이승현 선생님 발표에서 상원, 중원, 하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 이제 기준으로 봤던 것이 생활을 주로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크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에서는 선승들이 주로 생활하던 영역인 승당, 고원, 요사 등의 건물지에서 도자기가 이제 많이 출토되었고요. 이 외에 이제 아까 이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원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토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당지와 영당지, 불전지를 묶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생활 영역, 승당까지를 저는 포함해서 그 생활 영역으로 봤는데요. 그 생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세부 건물지별로 도자기의 출토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당지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설법하거나 입적하는 장소로 사역에서 이제 가장 위계가 높고 강당의 기능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달사의 초기 법당지는 나다시 3건물지였고 12세기 이후에는 가다시 2건물지로 법당이 이제 활용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에서 청자 잔탁이라든지 압출량각 초화문 접시, 청자 상감 매병 같이 중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후기에 주로 보이는 청자상각 운봉문 발 등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영잔탁은 잔좌에는 연판문을 양각하고 전에는 이제 절지문을 음각해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규석 받침을 사용해서 번조한 고급품입니다. 그리고 영당은 고승의 입적한 고승이나 이제 계산 쪽에 진영을 모신 사당인데 조사 결과 원종대사 해진탑비 인근에 위치하고 화려한 부재들이 확인된 나다시 9 건물지로 이제 기존 보고서에서는 영당지로 추정하셨는데요. 1차 이때 이제 조사에서 청자 향환이 출토되었습니다. 건물지가 진영을 모신 사당으로 의례가 설행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의례기 중 하나인 향환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이승현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중원과 하원 그쪽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선종 사찰의 경우는 참선을 중시하는 특성상 많은 선승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했기 때문에 사역 내에 그 생활 영역이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집단적인 수도 생활을 위해서 참선과 생활에 활용되는 공간인 승당,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고원 등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여서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들도 여기 이 부분에 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승당지에서는 승려들이 승당은 이제 좌선, 침선, 취침, 식사를 하는 선종 사원의 핵심적인 수행 공간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다시 1과 12건물지가 이제 승당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른 시기 아래층에서는 청자 선어의 물이고 만부터 각종 그 청자와 중기에 유행하는 뭐 압출량각 접시, 뭐 상감 그 매병, 향환, 또 중국 도자기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다시 1건물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기가 출토되었는데요. 뭐 대반, 단경호, 동이, 대형, 호의, 뭐 동체과 저구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6차 발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이전에 했던 발굴 조사 지역에 대한 보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가다시 1 건물지 내부의 기단토 5층에서 나란히 정치된 상태로 묻혀있던 대형 광견호 2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광견호 2점은 모두 동체 전체가 완전히 땅속에 묻힌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광견은 이제 그 경부와 구연부는 결실됐지만 잔존 높이가 53.6cm로 만약에 다 남아 있었다면 80cm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다른 광견호는 거의 완형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원지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고원은 승려들의 식사, 공양, 조리 또는 관련된 부속 시설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고달사지에서 이제 건물의 위치와 크기, 건물지 내 출토유물의 종류와 상태 등에 의거해서 가다시 3 건물지를 고원으로 파악을 하였는데요. 바로 인접해 있는 가다시사 건물지도 일부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다시 3 건물지의 일부 수열에서 대형 도기호의 저부가 묻힌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초석 사이에 동서 그 2열에 이제 수열이 있었고요. 그 수열 안에 대형 도기호의 저부가 매납되어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청자도 주로 나왔는데요. 다른 그 건물지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뭐 매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잔탁, 통영잔 뭐 이런 것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다시 3건물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그 가다시 4건물지는 아까 이제 이승현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조가 놓여 있고요. 물품을 보관하는 광, 뭐 이렇게 각기 다른 용도로 구성된 약간 고원에 속한 생활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각종 청자와 도기, 호의 뭐 구연부, 동체, 저부 등이 이제 출토되었습니다. 대체로 이 영역들은 고려 중기에 좀 집중적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사는 그 승려들이 머무는 장소인데 구들과 아궁이의 유무, 생활과 관련한 유물이 출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달사에서는 가다시 5, 6, 8, 9 건물지, 야다시 5 건물지 등을 요사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지들에서는 그 가다시 5, 6, 8, 9 건물지는 고원으로 추정한 그 가다시 3 건물지 후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다시 5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청자 해물이구만부터 압출량갑 접시, 발, 잔, 고려백자 뭐 이런 것들도 다수 출토되었고 그 중국자기도 여러 점 확인되었습니다. 도기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그 이렇게 경부 없이 구현이 동그랗게 말린 대형 이런 호들이 이제 출토되어서 확인되었고요. 또한 초성 옆에 납작한 돌을 덮어서 매납한 매병호가 그
건물지 그 도면 중간에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양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먼저 보면 앞에서 살펴본 그런 건물지는 위치와 규모, 약간 출토 유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된 건물지이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고달사지에서는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도자기가 출토된 건물지도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로 6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곳인데요. 사역의 남쪽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앞서 이루어진 5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가 쌓여있던 지역으로 크게 그 3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남한여초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된 지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중기에 경영된 건물지가 위치한 지점, 후대 유구로 인해 파괴되거나 복토되어 별다른 유구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지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고려시대 중기에 활용된 건물지가 이제 가다시 13에서 16 건물지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다수의 도자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대체로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이 많은 편입니다. 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발 접시 외에 여러 유형의 잔탁이 있는데 잔탁만 4점이 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지에서 귀단부에서 대형의 그런 도교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매납된 상태로 확인되어 주목을 요합니다. 가다시 14 건물지에서는 기단토 아래에서 2점의 도교가 출토되었고, 가다시 15 건물지 하부 4층 기단토에서도 대형 광교노가 완전히 묻힌 채 출토되었습니다. 가다시 16 건물지에서도 대형 도교 저부편 2점이 나란히 이제 땅에 묻힌 채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한 점은 경부 부분에 그 장식을 덧댄 이중구연호로 저는 지금 아직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중구연호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반되는 자기들이 주로 이제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다른 유적의 사례를 봐도 이러한 형태의 도기호는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유물들과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를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타 사역 남쪽에 해당하는 이 가 13에서 16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출토된 도자기의 종류와 상황을 보았을 때 수행이나 예불 공간보다는 승당이나 요사체 같은 약간 승려들의 생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고달사의 도자기 소비 양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소비 양상과 도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자기는 그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사찰에서 확인되는 자기는 일정 정도 차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고려 중기의 경우 강진 부안으로 대표되는 소량의 고급 자기에 사찰 인근에서 조달한 다량의 조질 자기가 조합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소량이지만 중국 자기가 섞여 있다는 사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자기를 생산하게 된 것은 9세기 이제 당으로부터 선정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차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차맛을 향유하기 위해서 중국산 청자와 백자다원을 사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10세기 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해서 다원을 직접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원인 고달사지에서 자기로 된 다도구가 다수 출토되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도구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수량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이제 완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역 전체에서 고르게 출토되고 있는데 청자뿐만 아니라 백자로 된 해무리구 완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찰에서 차를 많이 음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자기 중에 해무리궁 완과 함께 음다문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잔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잔탁은 굽이 있는 접시 모양으로 잔을 받치는 데 사용되는데 잔과 함께 한 벌을 이룰 때 이제 탁잔이라고 합니다. 여러 재질로 제작되었지만 자기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사찰에서 다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주지가 참석하는 경우 잔탁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선원 청구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차를 마실 때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탁은 앞에서 설명한 가다시 15건물지뿐만 아니라 가다시 2, 가다시 14, 가야 매립유구 등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잔탁 위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형잔들도 고달사지 살 전체에서 여러 점 출토되었습니다. 잔탁의 문양과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기까지 12, 13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달사에서 행해진 차문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자기는 아니지만 길이가 1m에 육박하는 대형 철제 야견도 주목이 됩니다. 야견은 보고서에서는 이제 야견이라고 했지만 차입을가는 다연으로 활용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인되는 다른 다도구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다연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승들이 대규모로 거주하여 소용되는 차의 양도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중기에 해당하는 청자는 품질에 따라서 전남 강진 일대의 청자유지와 전북 부안의 청자유지에서 제작된 고급품이 소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청자와 백자들은 대부분 인근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급 청자들은 이제 규석 받침을 받쳐 구운 것들인데 장식이 화려한 잔탁이나 양각 연판문 발 등 일부 기종이 좀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고려중기 자기 유통 과정이 품질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이게 약간 구성되는 규칙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즉 아직까지 명확하게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양질과 조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모종의 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여주에서 지표조사로 알려진 자기유지가 이제 15기 이상에 달하는데요. 고달사 인근에서 이제 발굴조사된 고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주 내라고 본다면 앙금리 청자유지와 부평리 청자유지 등이 발굴조사됐고, 그리고 이제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주 중암리 백자유지에서도 고려 백자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나온 백자와 청자의 그런 양상과 고달사지에서 강진과 부안산으로 추정되지 않는 기타 여러 조질의 백자와 청자들이 상당히 유사해서 이런 것들은 주변 지역에서 조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고달사지 출토 자기의 특징 중 하나가 고려 백자의 비중이 다른 사찰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에 고려 백자 가마터인 중암리 유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특히 11세기 때에 해당하는 조질의 고려 백자의 해물이구만이 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중암리 일대 백자 유지에서 주력으로 생산한 품목이었습니다. 발굴 조사된 바 있는 원양사지의 양상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찰 인근의 백자유지가 위치한 점이 실제 사용한 자기의 상당 부분을 주변 생산품 가운데 이제 조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고달사지에서는 중국자기도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보고서를 기준으로 개통과 수량을 정리하면 발표 자료 중 83쪽 표 1과 같습니다. 중국자기는 주로 건물지 3층과 4층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12세기부터 13세기경에 제작된 송대자기입니다. 출토된 중국자기는 월주옥의 청자, 형료 및 정효의 백자, 요주옥의 청자, 경덕진계의 청백자, 건욕의 흑유자, 일부 남방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자기는 송대에 해외에 수출되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유장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중국 자기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가다시 7건물지 4층에서 출토된 경덕진계 청백자 상업명 접시입니다. 이것은 12세기 고달사에서 주지가 기거하던
방장인 그 상원이라 하여 이제 따로 이제 분리되었다고 보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로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가-7 건물지는 뭐 윗단에 배치된 가-8, 9 건물지로 올라가는 뭐 문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8, 9 건물지는 각각 그 아궁이와 구들이 설치된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생활에 좀 약간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물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원이라는 묵선은 언제 표기된 것일까 좀 궁금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무역으로 고려에 이 중국자기가 유입된 이후에 소비처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경덕진계 청백자의 상당수가 남성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무역자기의 일종으로 이 남성대 그 청백자가 고려에 많이 유입되어 여러 성격의 유적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덕진계 청백자를 비롯해 남성대 백자들은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후반 사이에 유입되어 널리 이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려 내에서 일정하게 이제 백자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고려 백자가 무르고 유약의 방위 현상이 심해서 수입품이던 수입품으로 들어왔던 그 중국 백자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품질이 좋지 못해서 가성비 면에서 볼 때 고려 백자를 대체한 품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자기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을 갖추고 있고 고려시대 자기 조달과 소비 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대규모 사차가 같이 중요 소비처에서 조달한 자기는 강진과 부안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생산지 제품 소량에 주변에서 제작된 다수의 그 조질의 청자와 백자가 이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구성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자 요지가 있기 때문에 백자의 비중이 좀 많이 섞이는 것도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당시 최고급품 또는 고려에서 생산된 자기를 대체하는 품목으로 인식되었던 소량의 중국 자기가 더해지면서 사찰 사용 자기의 면모를 갖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중기 고달사지 출토 자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정확하게 그 구성 비율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찰 출토품과 비교해 보면 그 양상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는 당시 사찰에서 사용된 자기가 당대인들이 합의하는 모종의 규칙이나 선호 또는 유행, 가치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사지에서는 건물지 내부에 대형 도기호가 일부 또는 전체가 땅속에 묻힌 채 확인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건물지에서 2점 이상의 도기호가 이제 바로 인접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요. 전체가 남아있는 호들의 높이가 거의 80cm에 달하며 저부 쪽만 있는 것들도 잔존 양수함으로 보면은 높이가 적어도 한 60cm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형 도기호가 건물지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건물지의 성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원 영역으로 추정된 가-3 건물지와 그와 비슷한 혹은 그것을 보조하는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4 건물지에서 출토된 다수의 도기호가 대표적입니다. 아까 이 고원 영역으로 추정했던 가-3 건물지의 같은 경우에는 동서 2열의 수열이 있었는데 이 수열 안에 대형 도기호의 저구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물지에서 대형 도기호가 2점 또는 1점씩 땅에 묻힌 채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땅에 묻힌 대형 도기호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도기호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하자면 각종 식품 저장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고원 영역은 사찰에서 소용되는 저장 음식과 관련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고려시대 선종 사찰 승간의 그 생활 규범을 밝힌 청규에 따르면 사찰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직책인 전자가 있었고 그 전자는 장초, 엄장, 수채와 같이
그 저장식품을 철저히 조달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로 전자를 두고 그 직책의 업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장식품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대형의 독이오를 땅에 묻어서 사용한 사례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사찰 유적과 건물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용인 마북리라든지 고창 선운사 동부랑 평택 백봉리 유적에서 대용으로 완전히 땅에 묻어서 사용했던 그런 그 유물들이出土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곡식이나 식품의 보관을 위해서 대형의 저장용 도기가 활용되었던 사실은 고려 도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냉장고가 따로 없던 시절에 대형 도기호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땅에 묻어서 저장했던 것은 무엇보다 호의 그 형태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호의 대부분이 저부가 좁은 반면에 어깨가 상당히 넓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조장치가 없다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옆으로 넘어졌을 경우에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상의 약점을 보완하고 소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릇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형태상의 약점을 보완하고 파손의 위험을 줄이면서 저장용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맺은 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